한국 영화는 세계 영화 강국들에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게 바로 가난한 한국의 실체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못 믿겠다며 직접 한국을 방문한 미국. 소녀가 길 걷다 1초 만에 경악한 이유. 여기 무엇 때문인지 부모님에게 혼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이 부모님에게 핸드폰을 보여드렸고 이내 화를 내던 부모님은 즉시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머리를 감싸주며 기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블랙핑크라는 한국의 아이돌과 사랑에 빠지게 됐고 틈만 나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즐겼고 또 자기 전에는 SNS로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의 일상을 엿보며 완전히 한국에 미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브라운관으로만 봤던 한국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도시 풍경을 자랑했고 심지어 시골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는 대단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던 저였기 때문에 문득 한국인들이 진짜 저런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더군요. 저는 이제 막 20살의 성인이 된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제 행동에 굉장히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호기심은 해결되지 못했고 얼마 후 저는 부모님에게 용기를 내서 한국 여행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죠. 역시 부모님께서는 여자 혼자서 그런 위험한 나라를 가면 어떡하냐고, 심지어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세계에서 빈민국으로도 손에 꼽히는 나라라며 그런 나라에 자신들의 귀한 딸을 혼자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런 말은 한국에 관한 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결국 저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저는 부모님에게 친구 알리와 함께 몬테나주로 캠핑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알리 부모님도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알리가 도움을 줘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행여나 부모님께서 의심을 하실까봐 알리의 집에서 며칠 머무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한 건 너무나 잘못했고 죄송하지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기에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아무튼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 한국 공항은 내리자마자 쾌적한 공기와 더불어 온기가 가득했고 공항 구석구석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출국을 위해 찾았던 맨하탄 공항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심지어 공항 내부에는 친절한 한국인들과 더불어서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아 한국의 첫 인상에 저는 감동받을 정도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더구나 안내 표지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버스터미널을 찾아가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경기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모습 하나를 목격했는데 A 정체 모를 캐리어와 짐 가방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군요. 처음에는 폭탄이나 테러로 의심되는 가방들을 경찰이 따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멀리했죠. 하지만 주변에 폴리스라인이나 주의하라는 표식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의심을 하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버스 한 대가 바로 앞에 멈춰섰는데 이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들어 캐리어 하나씩 들고 버스에 올라타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그것은 테러용 폭탄을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저렇게 가방으로 줄을 대신 서고 커피 마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흡연을 하는 사람은 흡연장에서 흡연을 하다가 버스가 오면 올라타는 일명 가방줄이더군요. 미국이었다면 아마도 저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노숙자들이나 전문 소매치기 조직들이 싹 다 훔쳐가고 없을 겁니다. 그 이후 저도 한국인들을 따라서 가방으로 줄을 서고 인천공항 주변의 경치를 감상했어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제 가방을 바닥에 두고 돌아다녀도 누군가 훔쳐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SNS에서 본 한국과는 눈앞에 있는 한국은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이후 버스에 올라타 저는 제가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을 했으며 숙소에 도착하는 동안 저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 저는 호텔에서 석식을 해결하고 잠을 푹 잘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저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한강 여의도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SNS에서 제가 가장 많이 봤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모습이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 한국 여행의 첫 번째 일정으로 결정을 했고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잠에서 깨어나갈 채비를 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은 내가 다녀봤던 수많은 나라의 공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평화로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공원이 위험하다거나 평화롭지 않다는 건 아니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강공원은 세상 그 어떤 공원보다도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가보면 아실 테지만 바닥에 떨어진 휴지나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원과 파리의 샌느강 공원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흔한 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내가 어릴 적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던 파리에서는 그 유명하다는 공원에 가봤는데 사람보다 쥐가 훨씬 더 많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파리는 지난 몇 년 동안이나 쥐를 없애기 위해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미국도 전혀 다를 바 없는데 공원이나 길거리 지하철역 등의 쥐가 득실거려 가끔 역겨울 때가 많아요. 게다가 이런 쥐 때문에 뉴욕에서는 쥐만 잡는 전문 인력을 연봉 몇 억씩을 들여서 뽑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어디에서도 쥐를 목격할 수가 없더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공항에도 가끔 쥐가 돌아다녀서 공항 직원들이 쥐를 조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공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점심시간임에도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공원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의 소굴인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범죄 행각도 단 한 번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가져온 보드게임을 하는가 하면 맛있는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누워서 서울의 아름다운 하늘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었고 저는 그 모습 하나에 푹 빠져 잠시나마 한국에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와 한강공원, 호텔 등 모든 곳에서 짐 한 마리를 본 적이 없어 저는 용기를 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번화가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어제 인천공항에서 왜 굳이 빙빙 돌아서 호텔까지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군요. 지하철역에 그 흔한 쥐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철 내부는 언제 부서져도 안 이상할 것 같은 미국 지하철과는 완전 반대로 너무 깨끗했고 인테리어 마감도 잘 되어서 너무 튼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실제로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할 정도로 낡았고 지하철 또한 어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지하철이 아직도 운행 중이고 무엇보다도 지하철 역사 내부에는 득실거리는 쥐들과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심지어 오후가 되면 쓰레기 더미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마저도 이런 환경이었고 어렸을 적 가봤던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역시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지하철역은 우리와 같을 줄 알아 이번 한국 여행 중에도 웬만해서는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솔직히 쥐를 싫어하기도 하고 지하철은 범죄자들의 소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쥐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그 흔한 휴지 쪼가리 하나 없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문화 충격을 받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지하철이 똑같을 줄 알았던 저의 선입견을 한국이 깨주었습니다. 게다가 청결뿐만 아니라 한국 지하철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결된 스크린도어가 지하철을 타려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크린도어 문에는 옅은 글씨로 무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저는 다가가 보았지만 한국말에 서툰 저는 사실 읽을 수가 없어 호기심으로 남나 싶었는데
그때 어떤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매우 유창한 영어로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면서 말을 건네더군요. 저는 해외에서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화들짝 놀랐지만 의인의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여성의 표정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고 저는 스크린 도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그것을 보고는 이건 냉난방이 약한 칸이에요. 어디서 오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지하철에는 지하철 칸마다 냉난방이 강한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랬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냉난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운행되는 이 지하철은 시민들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냉난방 시스템을 풀가동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추위에 약하거나 더위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냉난방 칸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배려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냉난방은커녕 선풍기 한 대도 없어 특히 여름이면 사람들에게서 나는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한국은 그런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럽더군요. 뿐만 아니라 열차 안에는 노약자를 배려하는 좌석이 따로 구비되어 있는가 하면 임산부 배려석까지 있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시민의식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지하철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연신 감탄하며 서울의 중심가로 나올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맛집과 카페, 한국에서 유명한 포토 사진까지 찍으며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을 기록하며 오후 시간을 아주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호텔에서 잠에 들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찜찜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제부터 이상한 한국인들의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인들은 손에 먹다 남은 일회용 커피잔이나 캔, 비닐봉지 같은 걸 하나씩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손에 쥐고 가다가 쓰레기통이 보이니까 그곳에 집어넣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먹다 남은 일회용 커피잔에 플라스틱과 컵홀더를 분리해 분리수거하는 미친 정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길거리가 깨끗하고 한국의 길거리나 지하철역, 공원 등 모든 곳에 쥐가 돌아다니지 않았던 건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쓰레기통을 찾아서 혹은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하철역이나 공원 화장실까지 들어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는 미친 노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미국이나 혹은 내가 여행 해본 파리 등 수많은 나라에서는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악취가 나는데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는 그 흔했던 악취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음날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가득 찬 쓰레기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은 과연 이 가득한 쓰레기통이 언제 지워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이 돼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주변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가 하면 쓰레기통은 채 비닐이 씌워져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지정한 날짜가 아니라면 절대 쓰레기가 지워지지 않는데 한국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STPAND 치워져 있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NOE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기저기서 도난 사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동네가 떠나가라 시끄러운데 한국 여행 중에는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SNS 속에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뿌듯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부모님께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사실대로 캠핑을 간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그렇게 심하게 혼난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혼이 났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진정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찍은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 두 분께서는 저더러 괘씸하다며 저만 내버려두고 한국행 티켓을 구해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한 짐을 꾸리고 계세요. 너무 크게 혼나 부모님을 잠시나마 미워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두 분은 너무 귀여우시고 또 친절하고 깨끗한 한국은 제게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많은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